이게 토플은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토플은 약간 미국으로 치자면 구세 영어거든요. 구세. 그러니까 토플은 구세 정도 수준의 영어를 확인하는 거라서 구세. 9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9살짜리 애들이랑 말하면 말 안 통해요. 말 잘 통해요. 의사소통이 안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를 뿐인 거지. 9살 소년하고 뭐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진 않잖아요. 그 토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세 정도의 그 언어 능력을 가졌느냐를 판단하는 게 그게 토플이에요. 근데 내용이 구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 정도 내용도요. 그 정도 내용도요. 대학 강의 내용이 있는 거. 네. 그래서 토플에는 그 만약에 지문이 좀 어려워도 지문과 관련된 심층적인 내용은 많이 안 나오죠. 심층적인 내용이 나오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또. 뭐 이렇게 GR이나 뭐 GMAT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미치는데 토플은 그냥 뭐. 자 보자. 자 가자. 잘 들어가지. 짠. 됐고. 됐지. 됐고. 그다음 니도 마이크 찾아야 된다며. 마이크 딱 되고. 재윤이 잘 들리겠죠? 그래. 재윤아 잘 들리죠? 응? 누가요? 우진이요? 아 그래요? 자 그거 뭐야 그 단체 카톡방이 지금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학원에서 관리하는 단체 카톡방으로 방을 좀 옮겨주시면은 거기로 내가 또 자료가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예전 자료에 우선 숙제가 나갔는데 그 숙제부터 해서 그냥 3장 강의, 4장 강의가 3장 강의 나갔고요. 4장 강의 오늘 이제 새로운 단체 카톡방에 나갈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단체 카톡방으로 다 좀 옮겨주세요. 알겠죠? 자, 됐다. 네 번째 챕터 4.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저번 시간에 이제 전자기파 어쩌고 저쩌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뭐 빛의 구조가 뭐 어떻게 그다음에 그 뭐 빛의 영역별로 뭐 감마레이 맞으면 뭐 된다? 헐크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기억나죠? 오늘은 슈퍼맨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렇죠? 내 슈퍼맨 얘기 한적 있어요? 슈퍼맨? 조금 했죠. 투시만 얘기했어요? 가시광선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 그 슈퍼맨과 가시광선의 관계. 근데 펩타이드 결합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오늘은 비슷한 얘기가 나올 텐데 몇 번이냐면 교재 72페이지에 여기 연습 문제 1번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은 광촉매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말이 있죠. 찾았어요? 네. 이거 이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바로 이제 첫 번째 1.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광촉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포토캐탈리시스 요거예요. 포토캐탈리시스. 자, 이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 주제로 이제 화학 전반의 광범위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영재고 과학고에서 그 어떤 주제에 대해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 수행 평가가 나오냐면 그 과학 전반과 관련된 그 관심 있는 에세이를 좀 써봐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반에 대한 얘기고 요걸 토대로 그 화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또 이제 그 겸사겸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업이 미국 대학교에 가면 이렇게 수업을 해요. 이런 식의 수업이 미국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너무 시기상조일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수업엔 학생이 없어. 자, 제가 자 봅시다. 네. 자,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광촉매 TiO2 요거를 한번 보면, 자, 이게 포토를 광, 캐탈리시스를 촉매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자, 첫 번째 어떤 이제 목적 의식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우개하겠다. 1.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수소 기체가 이게 아주 많이 필요해요. 왜죠? 자, 지금 우리 지구에서 전 인류 입장에서는 수소 기체가 정말 대량 많이 필요해요. 왜죠? 바로 수소 연료 전지를 구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수소 연료 전지라는 거 아시죠? 수소 연료 전지가 뭐냐면 보통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자동차에 보통 뭐 넣죠? 휘발유 넣잖아요. 휘발유에 넣는데 이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저거 이렇게 있으면 저 되게 못생겼다. 네, 여기 연료로다가 수소 기체를 이렇게 이제 주입하면 이 꼬랑지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네, 꼬랑지에서 오직 이렇게 수증기만 나오는 요런 어떤 구동을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하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로 이 뭐냐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의 화석 연료가 계속 광범위하게 쓰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동차가 다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과도기적으로 하이브리드나 그리고 뭐 수소연료 전지나 수소연료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 2030년인가? 2030년에는 저기 그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부산시나 뭐 대구시나 이런 것처럼 이런 각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겠죠? 2030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휘발유 자동차를 등록을 못 해요. 휘발유 자동차는 번호판이 안 나와. 2030년부터. 디젤도 당연히 그러니까 석유 떼서 이런 거 안 된다. 디젤 뭐 이게 뭐하는 거야? 디젤이라 그거랑 이게 냄새 그럼 진짜 이상한 사람. 정말 하여튼 알겠죠? 그래서 그 2030년까지 이 뭐냐면은 그 휘발유 차를 뭐냐면 아예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휘발유 차 사면은 최대 10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동차 사면 10년 정도는 쓰지만 물론 좀 더 빨리 바꾸는 사람은 5년 정도에도 바꾸긴 하지만 보통 차 사면 10년 정도는 탄다고 봤을 때 지금이 휘발유 차를 팔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전 세계적 스케일로 봤을 때. 등록을 안 하면 번호판이 안 나오는데 차를 어떻게 운행해? 이미 나온 것도 더 이상 이제 이미 나온 건 어쩔 수가 없겠죠. 나온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새로 그러니까 이미 나온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이제 거의 마지막인 거지. 지금 하는 게 마지막인 거지. 그래서 모르시겠지만 요즘 자동차 메이커에서 그 석유로 가는 자동차 엄청 세일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세일해요. 그러니까 뭐 BMW나 아우디, 뭐 벤츠 이런 회사 있죠. 그런 회사도 차값이 지금 엄청 싸요. 왜냐면 떨이로 다 팔아야 되니까.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만 아까 이렇다면 유럽이나 다른 미국은 더 심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지구적 대세기 때문에 여러모로 수소는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발전한 회사가 어디예요? 수소 연료 자동차로 가장 기술력이 발전한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현대기아 자동차가 수소 연료 자동차로는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그 휘발유 자동차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벤츠, BMW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독일 사람들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지라 그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그 석유로 돌아가는 자동차 엔진을 그 사람들은 200년 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따라가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바로 무주공산의 깃발 꽂기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이 잘하거든요. 그거 알아요? 아무도 안 하는 거 가서 1등 하기 이거 예, 그거 대한민국 사람이 그걸 제일 잘해요.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LCD 패널. LCD 패널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요즘 집에 가면 TV가 좀 얄풀이 하잖아요. 약간 두꺼워도 이 정도 뭐 또 어떤 TV 요새 새로 나온 거 이만한 TV도 있잖아요. 진짜 이만한 데도 있잖아요, 진짜로. 좀 두꺼우면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생긴 TV 전에 혹시 브라운관 TV라고 알아요? 이게 두께가 이만한 TV가 있어요. 두께가. 그래서 이제 걔는 구동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전자총이 달려 있고 이 유리판 안에 화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2차원 평면에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전자를 2차원 평면에 때려주면 거기에서 색깔이 막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앞에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냐면은 이미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제 브라운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브라운관 TV 방식이 가장 발전한 회사가 어디예요? 이 브라운관 기술이 가장 발전한 회사. 그게 바로 소니예요. 일본 회사 중에 소니라는 회사 있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소니 하면 별 느낌이 없을 텐데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소니가 지금의 애플보다도 더 큰 회사였어요. 정말 세계를 제패하는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소니에서 만들어내는 브라운관 기술은 다른 업체에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소니의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 차이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는 그 삼성 LG TV가 뭐 50만 원 할 때 소니 TV는 4,500만 원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80년대, 90년대 4,500만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부자인 사람들이 소니 TV를 썼었던 거죠. 확실히 화질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하고 LG는 소니의 브라운관 TV를 보고 감탄하죠. 와 좋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 좋다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LCD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하잖아. 그럼 안 해 그런 걸. 왜냐면 아무리 해도 못 이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LCD TV 그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패널로 다 바꾼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거기서 안주를 했던 거죠. 브라운관으로 이 디스플레이 기술은 완벽하게 완결이 될 거라고 일본은 착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소니는 디스플레이 사실은 그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삼성이나 LG만큼 박차를 가하진 않았어요. 그 결과 소니,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은 사실 없어진 회사들이죠. 이제 더 이상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전 세계 모든 TV는 삼성하고 LG가 다 장악을 했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자동차도 어떻게 해? 독일 자동차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거든. 안 돼. 그 독일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하자 이거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1등이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거 되게 잘한다니까. 그리고 또 대단한 거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아무도 안 하는데 1등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 연예인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안 하는 거 아세요? 왜 안 하게요?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돌과 그 아이돌 연예인 있잖아요. 뭐 BTS나 블랙핑크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원래 있었게요? 원래는 없었게요? 원래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요.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마지막 아이돌 기업이 뉴키즈 언더 블락이라는 아이돌 밴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가장 거의 마지막 아이돌이 스파이스 걸스라고 있었어요. 예, 그 스파이스 걸스의 그 멤버 중 한 명이 지금 이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베컴의 부인이에요. 영국 축구 선수 중에 베컴이라는 사람 알죠? 데이비드 베컴. 그 부인이 과거 스파이스 걸스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아이돌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아이돌을 접었을까요, 그 애들은? 시대 상황상 아이돌이 돈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아이돌은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돌을 하는 연습하는 애들의 도덕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하기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돌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 나쁜 애들이다가 아니고 아이돌을 지원하는 그 아이돌 연습생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든 도덕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평균적이라고 봤을 때 그 청소년들을 가둬놓고 막 개고생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한 2, 30억 들여가지고 제작을 해놨는데 내일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오픈 발표하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멤버 하나가 저 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술 먹고 막 거기 여자 막 강간 미수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야. 뭐 그거는 이거 무슨 말이야? 그 데뷔해 못해요.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20억 30억을 들였을 때 위험 부담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걸 유럽과 미국이 알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은 더 이상 아이돌을 안 하고 다 뭐예요? 유럽과 미국은 음악이 다 록밴드예요. 록밴드. 왜 록밴드가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죠? 걔들은 제작비가 안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록밴드는 작곡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하죠. 작사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하죠. 노래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기들이 하죠. 무슨 말? 그리고 또 하나 연주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하죠.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돌을 만들면요 노래 하나 사면 여러분 아이돌 노래 하나 얼마인 줄 아세요? 아이돌 노래 가사만 얼마인 줄 알아요? 아이돌 노래 가사만 싼 게 2천만 원이에요. 노래 한 곡에 가사 하나가 2천만 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돌은 잘 봐요. 아이돌은 애들이 어리니까 노래도 가르쳐야 되죠. 춤도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옷도 후줄근한 거 입어야 돼요. 옷 잘 입혀야 돼요. 옷도 잘 입혀야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밖에 나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숙소에 가둬놔야 되겠죠. 그래서 숙소 생활하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게 사실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만 사장이 90년대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저 미국과 유럽을 보니까 안 하는 게 뭔지를 찾은 거 안 하는 거. 만약에 이수만 사장이 록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비틀즈나 뭐 이런 콜드플레이나 이런 애들이랑 경쟁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 한류 이런 게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틀즈 같은 밴드 만들어 못 만들어. 절대 못 만들어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콜드플레이 같은 밴드 절대 못 나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이미 걔들은 그런 밴드의 역사가 200년이 넘는다고요. 그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걔들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무도 안 한 데다가 입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네. 아이돌 춤춰 막 노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그래서 지금의 BTS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물론 BTS 관련해서는 한 3시간 정도 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뭘 잘한다? 무주공산의 깃발 꽂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알겠죠?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진짜 구분이 있는 게 무주공산의 깃발을 꽂았더니 그게 미래가 돼요. 다 그렇잖아요. 뭐냐면 LCD 패널도 그게 미래죠 지금. 그 다음에 BTS도 지금 현재의 미래잖아요. 수소연료 자동차도 이제 곧 현재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구분이 있는 거예요. 막 국뽕이 좀 차오르죠. 국뽕 알겠죠? 알겠죠? 그래. 만수 알겠죠? 만수 왜 그래? 왜요? 국뽕이 차올랐군요. 하여튼 그렇자. 그래서 이게 잔뜩 필요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그래서 수소기체가 이런 목적으로 대량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컨셉 중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본 방식이 있던 거예요. 생각해본 방식. 자, 뭐가 생각해. 그다음 두 번째 둘. 그런데 애석하게도 왜요? 지구 대기 중에는 수소 기체가 있어요, 없어요? 수소 기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죠? 바로 뭐냐면 평균 기체 분자 평균 속력 중에 이건 나중에 이제 그 9장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RMS 스피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뭐가 될 뭐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얘가 표현이 3RT over M over 루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M이 요거 이제 분자량이거든요. 근데 분자량이 이제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이게 H2 같은 경우는 2g/몰 정도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그래서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분자량이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당연히 가장 작은 거고 그걸 넣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뭐냐면 RMS 스피드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대략 엄청나요.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1000m/s 이상 나와요. 1000m/s. 그래서 수소기체는 1초에 1000m 이상을 날아가요. 알겠죠? 근데 이게 뭐보다 더 크다? 뭐보다 더 크다? 바로 지구 탈출 속도. 물리 시간에 배웠죠? 그 지구 탈출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수소기체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대기 중에서 어떻게 뭐 만들어진다 치더라도 수소기체는 다 어디로 가? 저기 하늘 이제 우주로 빨빨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대기 중에는 질소기체나 산소기체는 많은데 그 수소기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필요한데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껏 생각해본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사막 같은 데다가 있잖아요. 사막 같은 데다가 이렇게 큰 수조를 두는 거예요. 수조. 그래서 이제 수조에 이제 뭘 가득 채우는 거예요? 수조니까 당연히 이제 물을 가득 채우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 수조에다가 짜잔. 네. 자, 얘가 이제 뭐냐면 고체 형태의 촉매를 여기에 넣어두는 거예요. 고체 타입의 촉매를 여기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8. 자, 왜 사막이냐면 사막이 뭐가 높아서? 일조량이 높아서 사막 같은 데 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태양일 거고 그럼 태양에서 어떻게 돼? 여기서 오르르르르르르 빛이 이렇게 오면 빛이 물에 닿고 촉매를 통해 여기서 보시다시피 뽀로로로로롱 수소기체와 그리고 동시에 뽀로로로로롱 산소기체.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이것을 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 기체가 발고 위에 이제 피스톤 같은 거 걸고 기체 포집하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광촉매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 네 번째 1980년대부터 광촉매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이잖아요. 3, 40년 동안 전 세계 인류가 이걸 사실 연구를 했어요. 물론 그 중요성을 지금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깨닫지는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아주 심각하게 여기다 한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펀드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쪽 연구에만 한 2천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사실 우리 주변에 저 수소 연료 자동차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사실 별로 없어요. 요즘 최근에 몇 대씩 다니긴 하지만 별로 없죠. 되었으나 좀 무슨 말 나겠어요? 이게 효과가 좋았을 거란 얘기, 안 좋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첫 번째 1. 수소 발생 정도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수소 기체가 콜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콜 나와줘야 되는데 좀 이게 너무 조금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저 광촉매가 이게 오래 지나면 물에 녹아서 없어져요. 자, 촉매라고 하는 건 반응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촉매라고 하는 건 반응이 끝나면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야 촉매는 내비두고 반응물을 바꿔가면서 또 다른 반응을 하지. 근데 물에 녹아버리면 이 촉매로서의 역할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촉매를 넣어뒀는데 나중에 촉매가 없어져 버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는 2000년 초반에 전 세계에서 다 스탑했어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지금 그래서 실용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실용화된 게 거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이미 과거에 결정이 나서 잘 안 된다는 걸로 판단이 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되었던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TiO2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TiO2를 가지고 지금 문제로 이제 만들어 놓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몇 번가 1, 2, 3, 4, 5 썼죠. 6. 자, 그렇다면 이 고전적으로 수소 기체를 얻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게 광촉매 연구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이 광촉매 연구가 결론적으로 잘 됐다는 얘기,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수소 기체는 인류 산업 기반에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소 기체는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촉매가 아니더라도 수소 기체를 얻는 방법이 있을 거란 얘기인 거지. 그게 뭘까냐는 거예요. 방금 전기분해를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고전적이라는 말은 바로 경제적으로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전적이 경제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고전적으로 예전부터, 고전적이라는 게 예전부터라는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렇게 써왔다는 건 이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충분히 돈이 될 만한 이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해왔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방법 중에 전기분해, 가능하죠. 가능한데 전기분해할 때 돈 든다는 얘기, 안 든다는 얘기예요. 돈 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껏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돈을 덜 들이고 수소기체를 얻는 방법, 그게 뭐냐고요. 바로 유전에서 수소기체가 나와요.
유전 알죠? 유전. 기름 네, 기름. 기름 얻으려고 우리 푹 뚫으면 기름 나오잖아요. 그럼 기름 말고 여기서 수소기체도 같이 나와요. 왜일까요? 여기서 이제 그 하이어리더티 그거요. 그 유전 하이어리더티 뭐 영어로 유전 영어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거. 여기서 기름. 석유. 그러면 왜 석유 팔 때 수소기체가 나올까요? 이것도 다 화학인데. 왜 기름에서 수소가 같이 나올까요? 원유에서. 자, 뭐냐면 지구 내부에는 우라늄, 그 다음에 플루톤 이렇게 쓰 맞나? 플루톤 어떻게 쓰지? 이거 이렇게 쓰나? PT인가? PT는 백금이고, PU, 우라늄, PU 등의 방사성 원소들이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 방사성 원소들이 지구 내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핵 융합해요, 핵 분열해요? 핵 분열하죠. 바로 이들이 핵 분열하면서 부산물로 뭐가 같이 만들어지죠? 바로 수소 혹은 힐륨 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핵 분열하면서 뭐 양성자나 중성자가 막 튀어나오면서 이런 식의 이제 수소 기체나 힐륨 기체 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자, 지구 내부는 상태가 돌 속이잖아요. 돌 속에서 기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돌 속에서 만들어진 기체들은 당연히 그 기체들은 돌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해서 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겠어. 당연히 빠져나오려고 하겠지. 왜냐하면 이 기체들은 밀도가 작잖아. 밀도가 작은 애들은 중력 방향으로 향해, 반중력 방향으로 향해. 밀도가 작은 애들은 중력 반대 방향으로 향하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줄게요. 뭐야 이거? 이게 1인데, 이게 이상한데? 가만 있어봐. 1 대량으로 필요하다. 이거 뭐야 이거? 수소기체 구동해야 한다. 이거 다시 어떻게 써야 되지? 1, 2 수소기체가 대량 필요하다. 그럼 얘 총매 A 여기에 어디 갔어?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수소기체가 대량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줍니다. 이걸 아까 못 봤지? 자, 그런 상태에서 3, 4, 5, 6의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성된 수소 혹은 힐륨 기체는 암반 사이를 빠져 지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를 빠져 지표로 올라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올라오다가 석유 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속에 석유가 묻어 있는데 석유가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 넓게 석유가 이렇게 매장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석유의 상태는 기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죠. 원유 액체란 말이에요. 시꺼먼 원유 액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석유는 극성이 있어요, 극성이 없어요? 석유는 무극성이죠. 그래서 석유 유출되면은 바다 위에 깔아앉아요, 바다 위에 떠요? 뜨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힐륨, 수소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무극성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엄청 친하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원유 속에는
저렇게 H2 힐륨 등이 많이 녹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석유를 팔려고 군형을 팡 뚫으면 거기서 왜 우리가 뭐 천연가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석유가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땅속이라 석유가 이제 존재하는 조건이 아주 고압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고압 조건에서 거기에 액체도 있고 기체도 이렇게 묻혀 있을 텐데 거기서 군형을 빵 뚫으면 거기서 기체가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올라올 때 석유가스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수소가스, 힐륨가스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인류가 수소나 힐륨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네, 만수 뭐? 네? 아 그래요? 지금 몇 시죠? 8시 반이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뭐 어쩔 수 없죠.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끊어줘야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갈 때 화질이 좋거든요. 네. 시간이 길면 화질이 떨어져요.